예, 관광 자원의 이해 7-2입니다. 7-2. 강의가 항상 두 개로 동영상이 녹화가 되니까 동영상 두 개를 모두 시청하시고, 자, 7주차 리포트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7-1에서 얘기를 했죠. 새로운 추구자, 안전형 추구자, 중간형 추구자. 자, 본인 스스로 세 개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제시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리포트 용지 반 페이지 이내로 해서 제출을 하십시오. 됐고요. 자, 됐고, 지난 7-1에는 새로운 추구자, 안전형 추구자, 중간형 추구자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어를 가면 이 플로그라고 한 사람의 그래프를 봅시다. 그 뒤에서 보면 그림, 교재의 그림, 요 위에 걸 봅시다. 요 위에 거 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원래도 저는 안 쓰죠.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파워포인트를 처음엔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불을 끄고 하니까 좀 뒤비서 자고, 파워포인트 내용만 팁 다 뺏기고, 또 그래서 그 뺏기는 게 화가 나서 설명은 안 듣고 그것만 뺏기니까 그걸 줬어요. 다 인쇄해서 줬더니 또 안 해. 그것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갖고 수업을 하면 담당 교수는 진짜 편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쓰면 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한테는 그게 컨닝 페이퍼죠. 사전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것만 가지면 공부하니까. 근데 안 해요. 저는 지금 교재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할 부분을 또 읽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준비를 해요. 뒷부분에 가면 하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고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 하는 걸 세울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안 한 거를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초반에 만들려고 해봤으나 원래대로 가자, 내 소신대로, 내 철학대로 가자 했어요. 자, 옆으로 잠깐 샜고요.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새로운 추구자들은 아프리카 가죠. 남들이 안 가본 데니까. 그죠? 타잔도 봐야 되고 사자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응답하라 팀이 아프리카 갔었나요? 그죠? 캠핑도 하고 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식구 가는데 아예 캐러반이 따라가요. 호텔 1급 요리사가 따라가고, 거기 가면 샤워실도 만들어줘요.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 남들이 안 해본 거.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공하세요. 많이 버세요. 관광을 열심히 한다는 게 책을 외우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거, 새로운 거를 자꾸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여기는 성공할 확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높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제 판단,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시점에 저는 그 판단에 일말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절대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짓은 쪽팔려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관광 수요는 커집니다. 늘상 얘기하죠. 관광은 억압수요라고요. 지금 못 놀러 가게 하니까 터져서 이제 5월달 꽉 찼다잖아요, 예약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또 놀러 다니기 바빠요. 최근 경향이 워라벨 아니에요. 워라벨. 워크, 일하는 거, 라이프, 두 개의 밸런스를 찾는 균형점을. 그래서 요즘 90년생, 요즘 입사원들은 코로나 전에 저녁 때 회식 안 간대요. 저 퇴근합니다. 칼퇴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간에 낀 세대들만 야근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세대가 바뀌어가고 점점 관광 산업의 긍정적인 쪽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생활이. 그래서 관광 쪽은 돼요. 다음 맨 끝에 보면 코니섬은 뉴욕 앞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사람들이 뉴욕 앞에 있으니까 시민공원처럼 바글바글하게 가겠죠. 안전성 추구자라는 거예요. 자, 이 관광 자원의 이해 7주차 두 번째 동영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관광지 생애 주기입니다.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태어나죠. 응애 하고 병원에서 태어나서 뭐 섰다 뭐 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옹알이 먼저 하고 뭐 엄마 하다가 그러다가 재롱 불고 보행기 타고 세발 자전거 타고 하다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사회인이 돼서 직장도 갖고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생활하다가 보면 아들 딸이 또 태어나고 걔 돌봐주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 아들 딸이 또 시집장가 가고 그래서 나 손자가 나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버리는 거죠. 그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근데 그 라이프 사이클을 거슬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은 무지 많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쭉 하다가 청년기에 절정을 맞다가 30대 40대 절정을 맞다가 그 다음부터 서서히 노화되고 죽잖아요. 이 노화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진나라 시황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불로초.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죠. 그러고도 아쉬워서 다시 태어날 거라는 생각도 했고 그런 경우는 많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방부제 처리했죠. 영원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태어나서 절정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 되면 가시는 거죠. 관광지도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교수님 관광지가 간다는 얘기, 절정을 맞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버린다는 얘기, 이거는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왜 관광지가 가버리면 관광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진시황이 되는 거예요. 진시황은 꿈을 못 이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죠. 자, 그걸 합니다. 자, 앞에 그 플로그에 새로운 추구자를 다시 67페이지에 보면 왼쪽은 이쪽은 방문자 수, 이쪽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일반 관광지는 처음에 새로운 추구자들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쳐와서 중간적 추구자가 오고 맨 끝에 있던 안전성 추구자가 오는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봅시다. 지금 지리산에 가면 청학동이라고 있어요. 청학동이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는 MBC 방송국에 무슨 PD가 처음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화제가 됐던 거면 카메라 들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는 아니 10대 후반 20대 청년들이 이 댕기머리를 털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한 20년 됐나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저기 한번 가보자. 거긴 전기도 안 들어와. 호롱불이야. 그죠? 그런 데서 우와 아직도 이 시대에 저런 곳이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겠죠. 주로 새로운 추구자들이 가겠죠. 가는 길도 없고 뭐 교통편도 없고 호텔도 몇몇치 않아. 그러나 자기 확신이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중간형 추구자들이 가죠. 추구자들은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외지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처음엔 민박, 그러다가 모텔, 호텔 만들겠죠. 바글바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와 이제 뭐 관광철마다 그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끝에 안전성 추구자, 안정성 추구자들이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매력물이 없죠. 옛날에 원래 색깔도 다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도 청학동은 존재해요. 거기에 새로운 관광객도 있기는 있죠. 삼성열. 그러나 예전만큼의 명성은 못 얻고 있지요. 못 얻고 있죠. 국제 여행도 그래요. 가장 많이 가는 동남아로 예를 듭시다. 한동안은 태국에 한국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80년대 초인가요?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전두환 때 자율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가까운 동남아부터 갔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갈 사람들은 다 갔다 왔어. 안 가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새로운 관광지, 태국은 관광 수입으로 많이,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관광 수입이 많죠.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 사태로 느껴보면 동남아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관광객이 없으면 망해요.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국가 수입의 상당수가 관광에 기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못 먹는 거죠. 그러다가 터진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지난번에 일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본 안 가기 불매운동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 지방 중소도시들은 개박살이 났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많이 돼 있죠. 진행이 되고 고령 인구가 우리보다 많아요. 그런데 일본의 중소도시에서는 일본이 관광 자원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기존의 주택들을 없애고 다 아파트, 콘크리트를 졌지만 걔네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뭐 경제적인 어떤 그대로 보존하려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독특한 경관 때문에 온천이라든가 고유의 음식이라든가 그래서 특히 가까운 한국, 일본, 한국,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갔죠. 근데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 전에 우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지방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은 거의 개박살이 났고요. 그죠?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요. 어느 나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관광을 하시려면 관광 관련 업종을 하시려면 무대가 부산에서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 부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할 확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예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는 네가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잠깐 옆으로 또 잠깐만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무궁무진. 때 여태까지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야 열심히 하면 성공해. 그 열심히가 뭔데? 무조건 책 외우는 거죠.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도 여전히 잘 외우는 놈이 대접받는 시스템이죠. 여태까지는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연평균 10% 이상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고성장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fast follower였어요. 우리보다 잘하는 놈을 모델로 삼아서 그 놈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시대니까 무조건 밤을 새서 자동차 하나 없어도 미군 찝첩 분해해서 그대로 조립하고 만들어내고 하면 성공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fast follower, 무조건 쫓아가는 시대.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느낍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선진국이라는 건 로이터 통신 기자가 얘기했죠.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호기심 어린
기사를 썼던 걸 본 적이 있어요. 보세요. 미국 선진국인데 길거리에서 병원도 못 가서 죽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의료 시스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본, 미국, 유럽 사재기 하느라고 난리죠.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쿠팡, 배달의 민족 끝내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선진국이 되기 전까지는 위에 있는 놈을 쫓아가면 되는데 어느새 위에 와봤어요. 그러니까 쫓아갈 놈이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은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그러니까 드립다 외워가지고는, 물론 기본 개념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생각, 끊임없이 고민. 그런 사람은 성공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관광 분야에서.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일반 관광지는 사망을 해요. 그런데 일반 관광지는 올라가다가 사망을 하죠. 이제 진시황의 기법이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새로움을, 매력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 중간 올라갔다가 내려가긴 하는 이 과정을 무한정 늘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끝에 가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에버랜드라는 게 있죠. 에버랜드. 그죠? 처음에는 그냥 제가 대학생 때는 용인 자연농원이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그때 관광버스를 타면 용인 자연농원에 아침에 데려가고 오후에 신나게 놀다가 그거 타고 다시 광화문 오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거였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변신을 하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는 사람들이 안 가요. 그 겨울에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뭘 만들어놨어요? 눈썰 매장. 자연농원은 스키장 없어요. 눈썰 매장 만들었죠. 눈 축제해요. 그래 보니까 한여름에, 봄에 동물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꽃 축제 하죠. 장미 축제. 가을쯤에는요,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어요. 단풍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악산이나 그런 데 비해서 단풍의 매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갖고 왔죠. 뭐? 할로윈 축제. 끊임없이 축제 매번 다른 것들을 만들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똑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변화를 좋아해요. 인간은 똑같은 건 지루해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매력물들을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관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제공을 하려면 용인 장호연 농원도 출발점은 다른 나라에 있는 놀이시설 그냥 그대로 뺏겨온 거죠. 메리고라운드, 회전목마, 뭐 그런 거, 범퍼카, 뭐 그런 거. 근데 끊임없이 뭐 독수리 오용기 이렇게 날아가는 것도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처음에 한동안 바이킹, 후룸라이드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선가 봤죠. 스티브 잡스는 그 재택근무를 안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재택근무를 혼자서 재택근무가 편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재택근무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택근무를 하죠.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저희가 할 일을 하면서.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창의성 그럼 어떻게 생기는데, 재택근무하면 창의성이 왜 안 생기는? 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나도 얘기를 하고 그 와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소설책도 좋고 뭐 로맨스 소설책도 좋고 에세이도 좋고 자꾸 읽고 새로운 걸 접하려는 거죠. 연속극을 보는 것도 좋으나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고 시사 프로그램도 보고 자꾸 생각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발전한다는 거죠. 자, 끊임없이 새로움을 충만하는 경우는 중간형 추구자가 오는 기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길게 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새로운 걸 공급을 못하면 얘도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 새로운 걸 공급하느냐, 그게 성공의 관건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걸 공급할 능력은 책에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보다가도 팀 프로젝트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부산이 없는 거 만들려고 그런다잖아요.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저거 갖다 놓으면 안 될까? 쟤네는 저기다 했는데 우린 여기다 하면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짚라인은 바다하고 섬하고 이렇게 쫙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다에 착원이 생겼다고 그랬죠. 바닷가에서 앞에 있는 섬으로. 그러면 말도 안 되지만 말이 되게 하면 되니까. 그럼 나는 바닷속에서 짚라인을 만들겠다. 에이 교수님 그게 말이 돼요? 짚라인이 바닷속. 생각해봐. 그 누구죠? 해저 이만리라는 소설이 있었죠. 그 소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참 소설은 참 굴하다. 근데 지금은 잠수함이 있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무슨 새냐? 근데 날아다니죠. 그거예요. 누가 먼저 만드느냐. 그 대신에 우리 가능성이 좋은 건 뭐냐면 노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하면 더 재밌을까, 그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뒤에 페이지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8페이지요. 관광지의 번성기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부단하게 새로운 관광 매력을 공급하는 등 관광지 경영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경우 중간적 추구단을 좀 더 오랫동안 찾아볼 수 있다. 그죠? 새로운 걸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68페이지 관광지 발전 영향 요인 바로 위에 줄. 이렇듯 관광지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유기적 공간이며 생명을 지닌 공간이고 관광지는 생명이다. 여기 키포인트죠. 이게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죠. 산소가 안 들어오면 죽잖아. 관광지는 관광객이 안 오면 죽죠. 망하는 거예요. 그 관광객을 끊임없이 오게끔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죠. 관광객은 어떻게 해야 올까?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관광객인데 나는 어떤 데에 가고 싶은가? 뭐가 있으면 할 건가? 그런 거에 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요걸로 관광자원의 2의 7-2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아까 제시를 했으니까 시간 내에 제출하십시오. 리포트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합니다. 출석과 그리고 분량은 반 페이지. 아셨죠? 자, 요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